UV 뭐야? 이거였나요? 이거 뭐였죠? 기억도 안 나. 이거다. 맞아요. UV 야호. UV 야호. UV 야호. UV 야호. 야호.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즈니즈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저희 스트레스 케어 원료 편에서 저희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또 함께 요즘 핫한 코르티스의 레드 춤도 선보여서 아주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이번 촬영도 아주 저희가 즐겁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세 분의 연구원님 먼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출석 체크한 조원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품개발팀 김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연구소 신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팀 안혜연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또 폭염이 연일 화제였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뉴스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또 이번에 폭염으로 사상자가 좀 1000명이 넘는다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던데, 또 이번에 신기했던 거는 이번 폭염으로 드디어 유럽에서도 양산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SNS 글을 봤어요. 과거에 서양 분들이 이제 동양인들을 보다 보면 뭐 선크림 바르고 양산하고 마스크까지 쓰니까 약간 좀 유난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서양에서도 이제 강한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까 정말 지금 이상기후가 찾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주제에 맞춰서 여름철 무더위에 맞서 이제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저희가 알아보고,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원태주임님, 자외선이 무엇이고 또 우리 주변에 어느 정도로 존재할까요? 자외선은 그 태양광 중에 약 200에서 400 나노미터 파장에 해당되는 광선인데요. 그게 이제 UVA랑 UVB, UVC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에너지가 가장 강한 UVC는 다행히도 이제 대기층에 대부분 차단이 되는데, 실제로 지상에 도달해서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건 UVA랑 UVB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 중에 대부분 약 95%는 UVA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5%는 UVB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자외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광노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실내에서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UVB는 이제 일반 유리창에 대부분 차단이 되긴 하지만, UVA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리를 통과해서 실내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창가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장기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지속적인 UVA 노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장기간 운전을 해온 트럭 운전사의 얼굴 사진인데요. 자외선이 이제 당장 피부를 태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피부 속 광노화를 누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진짜 유명한. 진짜 유명하죠. 심각하더라고요. 맞아. 저거. 저는 이번에 또 이제 원태주님이 말씀해 주면서 UV 자외선에도 A, B, C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는데,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심 팀장님,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색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나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외선을 받았을 때 홍반이 얼마나 빨리 쉽게 나타나는지, 또 얼마나 피부가 잘 타는지에 따라서 피부 타입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햇빛에 노출되면 붉어지기보다는 비교적 잘 타는 것 같아요. 사회자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햇빛 맞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햇빛 맞는 걸 좀 즐기는 편인데, 근데 햇빛을 오래 맞다 보면 또 약간 가볍게 화상 입듯이 좀 붉어지고, 또 피부도 좀 잘 타는 편이기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건 어떤 타입일까요? 그럼 타입 3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타입 3 정도가 제일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성과 피부색을 결정짓는 것은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인데,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에 흡수하거나 자외선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그 천연 자외선 차단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가 하얀 편이어가지고 여기서 한 타입 1, 2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멜라닌이 적으면 천연 방어막도 적다는 거잖아요. 나 피부 하얀데 라고 자랑하려다가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네요.
계속 자외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참 화제가 됐었던 주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검은 옷과 흰 옷. 어떤 옷이 자외선 차단에 더 유리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통 흰 옷이 이제 햇빛을 반사하니까 더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검은 옷은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해서 피부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피부에 멜라닌도 색이 짙잖아요. 혹시 이 멜라닌이 피부를 보호하는 이 원리도 이와 비슷한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멜라닌은 자외선에 노출했을 때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는 단순히 피부가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반응에 가깝습니다. 특히 멜라닌 중에는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는 유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검은 옷의 원리처럼 유멜라닌이 많을수록 피부에 들어오는 자외선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붉은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페어멜라닌은 유멜라닌보다 자외선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라닌에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오늘 저 처음 왔어요. 네, 저도 처음 네, 알았는데 이게 또 피부를 보호해주기도 하니까 참 좋긴 하네요. 멜라닌이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다녀오게 되면은 까맣게 피부 싹 타고 나면은 이게 회복이 잘 안 되거나 기미 같은 색소 침착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색소 침착 관리는 먼저 더 진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고 야외 활동 중에서는 계속 그 덧바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생긴 색소는 단기간에 바로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미백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멜라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절하거나 만들어진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전달되어서 쌓이는 과정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여름에만 미백 케어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실제로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절대 아닙니다. 자외선은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UVA는 사계절 내내 일정 수준 존재하기 때문에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름에만 챙겼었는데 그럼 이제 사계절 내내 아, 잘 챙겨야겠네요. 맨날 발라야 되겠네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발라야겠네요. 사계절 내내 이제 케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백 제품으로 요새 많이 사용되는 원료들이 있을까요 혹시? 일반적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유도체와 같이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성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저희 바이오스펙트럼에서 개발한 알파비사보롤과 마데카소사이드 등이 있죠. 특히 요즘 소비자들이 단순히 피부를 밝게 만드는 것보다 자극을 줄이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에 니즈가 크신데요. 그러다 보니 녹차, 병풀, 도라지, 유산균 추출물처럼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순한 천연 소재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알파 비사보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백하면 알파 비사보를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기고시를 받아서 이제 특허까지 보유한 아주 탁월한 미백 원료잖아요. 저희 제품은 이제 알파멜라이드 에코 KFDA 그레이드 제품을 사용하시면 내 기능성 화장품 제조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대표님 보고 계시죠? 네. 전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또 이제 또 저의 또 타임이었고 추가로 또 요새 제가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자외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외선 차단제잖아요. 근데 자외선 차단 제품에 보면 항상 SPF, 또 PA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 SPF라는 게 이제 피부 홍반을 유도하는 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PA는 피부 색소 침착과 노화를 유발하는 UVA의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제 UVB에 이제 B를 써서 버닝, 이제 화상 정도, 홍반 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UVA는 이제 에이징의 A, 노화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선스크린 제품들 보다 보면은 SPF 40, 50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런 숫자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나요? 숫자는 차단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내 피부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자외선 노출 후 15분쯤 홍반이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PF 40은 홍반을 나타내는 시간을 40배 연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15분 곱하기 40 600분, 즉 10시간 정도 괜찮다는 뜻이죠. 다만 실제 생활에서 선크림이 중간에 지워질 수 있으므로 자주 덧바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SPF 뒤에 있는 숫자가 이런 의미였군요. 계산법도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좀 쑥쑥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딱 그 고민이 있는데 혹시 근데 하루 종일 만약에 내가 나가지 않고 실내에만 있을 예정이다.
그래도 꼭 선크림을 발라야 될까요? 아, 이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외선이 야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요. 특히 UVA는 일반 유리창을 통과해서 실내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가에서 오래 공부하거나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 있더라도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공간에 오래 머문다면 이제 선크림을 사용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실내 깊숙한 곳, 좀 어두운 느낌에서 있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자외선 노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실내나 야외 이런 구분을 짓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UVA에 얼마나 노출되는 환경에 있냐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많아서 호기심 천국이네요. 호기심이 궁금한 게 많아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햇빛을 쬐야지 비타민 D가 합성된다 이런 걸 그쵸. 옛날부터 많이 들었단 말이죠. 속된 말로 그 말 하잖아요. 광합성 하러 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자 이런 네.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선크림 하면 이제 그걸 차단시킨다는 뜻인데,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을 막아서 뭐 비타민 D 부족이 오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피부는 UV를 받으면은 비타민 D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은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는 UVB 노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비타민 D 합성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권장량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손이나 팔, 그 다음에 일부 부위가 자연스럽게 노출도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완전히 차단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타민 D 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오래 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부 노화나 색소 침착, 간 손상 같이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자외선은 적당히 차단하고, 비타민 D는 식품이나 필요할 경우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 드시나요 다들? 가끔 먹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안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다 보면 사실 헬들 젤 일이 별로 그쵸, 없어서 영양제는 좀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생각나는 김에 오늘 오늘 하나씩 영상 찍고 하나 먹으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촬영 끝나고 다 같이 영양제를 챙겨 먹으러 갈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즘 이제 선크림 하면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런 게 많은데, 요새는 또 유기자차, 무기자차 성분을 대신하거나 또는 시너지 낼 수 있는 생물학적 자외선 보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자외선 차단 제품에 쓰이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는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하여 피부를 보호한다면, 생물학적 보호제는 피부 세포에 작용하여 자외선으로 유도되는 피부 염증이나 DNA 손상, 그리고 ECM 분해 등을 억제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 바이오스펙트럼의 꽃송이버섯 추출물인 베이지스탑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는 기능을 관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베지스탑 요게 바이오스펙트럼에서 논문이랑 특허를 둘 다 낸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접니다. 진짜요? 이거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알고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찾아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았는데 베지스탑 원료가 진짜 좋잖아요. 실제로 베지스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만 나온 제품들도 있으니까 효능은 보장된 이런 자외선 보호 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여기 이제 창시자분께서 나와 계시니까 믿을만하거든요. 오늘도 믿고 맡기는. 항상 연구의 진심인 바이오스펙트럼이고요. 자외선 보호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려진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데미지 이런 거는 이제 노화, 색소 침착, 염증 이런 거는 이제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혹시 바이오스펙트럼에서는 또 새롭게 관찰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하면은 항산화나 항염 작용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조절 시스템에 좀 주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는 낮과 밤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와 관련된 퍼투라는 유전자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바탕으로 구시클로버 추출물을 활용한 비사카딘이라고 하는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NC886이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 인자가 있는데, NC886은 자외선에 의해 유도되는 피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시마 추출물에서 NC886 조절을 통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염증 반응과 피부 노화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원료가 엑시마라는 원료입니다.
제가 그 저번 비즈니즈 마지막 최애 원료 했을 때 제가 비서카디안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신문은 안 했을 텐데 비서카디안 했는데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원료라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편에서도 효과가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이제 오늘 뭐 자외선 미백 쪽에서도 또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새 이런 트렌드가 강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나요? 두피도 피부다. 이렇게 뭐 두피도 피부다 하면서 두피 관련 트렌드가 핫한 상태잖아요. 기존에는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크게 두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두피는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할까요? 두피는 이제 머리카락이라는 보호막이 있긴 한데 자외선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르마 부위나 정수리처럼 모발 밀도가 낮은 부위는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기가 너무나도 쉽고 탈모가 진행되면서 두피 노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두피도 피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ROS가 증가를 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두피염증, 장벽 손상, 건조감, 그리고 뭐 두피 광노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 케어는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까지 함께 신경 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두피 뭐 UV 보호 제품들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두피와 모발을 위한 UV 보호 제품은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이 크지 않은 반면 해외에서는 두피 전용 UV 스프레이나 미스트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모발 손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자외선으로 인해 증가하는 활성산소를 조절하고 두피의 강노화와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 개발이 새로운 연구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생물학적 보호, 자외선 보호 소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크림에 적용하거나 이럴 때 막 넣는다고 막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이런 거 적용하면서 좀 고려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선크림 제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도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 광안정성을 확보하고 선크림의 SPF나 PA 성능을 저하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분들과 상용성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은 꼭 활용하되 레티놀처럼 빛에 민감한 성분은 낮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소재를 선크림에 담아낼 때는 효능뿐만 아니라 제형의 안정성과 안전성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새 날이 더워지면서 추가적으로 요새 저도 이제 막 웹서칭 하다 보면은 뭐 자외선에 대한 뭐 기사나 뭐 연구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들도 그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접한 흥미로웠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이슈들이나 기사 연구도 이런 거 없었나요? 제가 최근에 본 연구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외선이 피부를 넘어 내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반복적인 자외선 노출이 피부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하고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인 해마 영역까지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를 바로 햇빛을 받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외선의 영향이 피부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해마에까지 이제 기억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또 장기간 또 지속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론적으로. 또 이것도 완전 신기한 결과네요. 다른 분들은 또 뭐 없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고 30분을 기다려야 효과가 있다는 상식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기사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외출 30분 전 선크림을 바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건 모든 선크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 자체는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하거나 산란시키기 때문에 바른 직후부터 바로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기자차는 피부에 고르게 막을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해 전에 미리 바르라고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조건 30분이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종류의 선크림을 사용하는지 알고 충분한 양 꼼꼼히 바른 후 필요할 때 더 바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설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출 직전 선크림 바르고 바로 나갔었는데 성분도 어, 보고 보고 이제 해야겠다. 유기자차면 바로 나가고 어, 유기자차면 좀 기다렸다 나가고 이래야 되겠네. 유익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바로 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아니 벌써요? 벌써 이렇게 마지막 순서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매번 촬영할 때마다 이 순서를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일 유익하고 또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바로 각자 연구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이번 주제 자외선 미백 관련해서 원료 중에서 이제 최애 또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원료를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어떤 분부터 먼저? 네,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나무 추출물 기반의 루스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료는 단순히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UV에 의해 약해질 수 있는 줄기세포 마커나 피부 탄력 관련 ECM 환경을 보호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피부가 자외선 스트레스를 좀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보완 소재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줄기세포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논문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효능이 있었나 이런 거를 자세히 못 봐가지고 되게 좋네요. 뭔가 신 팀장님 추천이니까 그냥 뭔가 믿을만하죠. 올라오는데. 뭔가 싹 제가 추천하는 뭔가 얘 또 이상한 거 추천한다 이럴까봐. 다음은 한번 원태지 제가 이상한 거 아니고요. 어떤 게 다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석송 원료를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보통 하나의 원료라고 하면은 이제 보습이면 보습, 미백이면 미백 이런 것처럼 한 가지 효능에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석송은 이제 피부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경로를 폭넓게 확인했던 점에서 저의 최애 원료로 뽑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본 포인트는 멜라닌 생성 억제와 오토파지 활성을 함께 확인했다는 점인데요.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동시에 세포 안에 이제 손상된 단백질이나 불필요한 성분들이 쌓일 수가 있잖아요. 석송은 이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오토파지를 통한 이미 생성된 멜라닌 색소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미백 효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존보다 더 확장된 미백 케어 컨셉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막 오토파지도 얘기하시고 하니까 엄청 있어 보이게 잘 만들어주시고 제가 추천받았어요.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UV를 잘 몰라서 이제 추천받아서 이거 괜찮네요. 근데 석송이란 것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쵸. 신기한 원료가 있네요. 그러면 다음은 또 기대되는 동민주님의 원료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티옥스 에잇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안티옥스 에잇은 항산화와 보습 효능이 좋은 8가지 식물 추출물을 제품화한 것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속 유해한 활성 산소가 쌓이면서 피부가 손상되는데 이 원료는 뛰어난 항산화 능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동시에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강화해서 자외선으로부터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1베타 HSP1 조절 효능이 있어 자외선 자극으로 피부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선크림과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안티옥시에이트를 제품화했기 때문에 저의 최애 원료입니다. 제품화하셨군요. 관심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알아보니까 또 안티옥스에잇이 이게 또 이제 특허도 좀 출원돼가지고 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빨리 등록이 잘 돼서 나머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애정 플러스 좀 사심까지 들어간 이렇게 연구님들의 원료 추천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또 요새 장마철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습한데 이럴 때 또 잠깐 저희가 방심해버리면 피부가 바로바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여름철 피부 관리에 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연구원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늘도 영상 잘 보셨길 바라고요.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멘트 준비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해야죠. 마지막 멘트는 이제 원태주님께서 강력한 요청으로 맞춰. 같이 해야죠, 같이. 왼손으로 하나요? 오른손으로 하나요?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이건 왼손은 이렇게 왼손으로 막아야 되니까. 막어? 막아야 되니까. 여기다 해야죠. 같이 하시죠. 네. 알겠죠? 네,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UV 야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